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이 폐지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은 대부분 국민연금 폐지해야 된다, 안 내고 안 받겠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댓글들을 쓰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좀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부터 경제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을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근데 만약에 진짜로 국민연금을 폐지를 하고 그냥 각자 도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거 그냥 제가 비꼬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냥 이민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연금을 폐지를 하고 내가 그냥 각자 도생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어 그거는 그 돈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들이 출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돈이라는 게 무엇인가부터 살짝 얘기를 하자면은요. 대한민국의 원화는 상품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화가 아니고요. 지금 세상에서 돈은 달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GDP를 측정하거나 여러 가지를 측정할 때 다 뭐 달러로 하지 우리 원화로 측정하진 않잖아요. 뭐 극단적인 예로 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 자기네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지표를 베네수엘라 돈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가치가 너무나 급격하게 떨어지고 뭐 다음 날 다르고 오늘날 다르기 때문에. 물론 달러 가치도 조금 변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세계의 기축통화는 달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은 전 세계 시장에서는 사실 상품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세계 상품권이 있어요. 우리가 상품권 선물을 할 때 신세계 상품권 제일 많이 선물을 하니까. 근데 이거는 쓰임새가 많잖아요. 사실 요즘에 동네에 이마트들도 있고 이마트 24도 있고 뭐 커피를 하면 스타벅스 쿠폰도 제일 많이 보내주시는데 가끔씩 우리 동네에서 없는 지점 쿠폰들을 선물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조금 난감합니다. 야, 이럴 거면 그냥 스타벅스나 이마트 신세계 상품권을 주지. 자, 근데 뭐 전국에 지금 이마트가 많이 있잖아요. 쓸 때도 많고. 근데 이마트가 전국에 100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100개가 갑자기 한 10개로 줄어들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신세계 상품권을 많이 살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우리나라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마트 신세계 내에서는 우리가 신세계 상품권만 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원화를 바꾼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차피 그냥 일반 원화로도 가능하지만 상품권만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100개씩이나 있으면 사람들이 뭐 어차피 뭐 이마트 자주 가니까 이걸 상품권으로 돈을 바꾸겠지만 이마트가 전국에 10개로 줄어든다. 그러면 그건 추세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계가 되고 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세계 상품권을 더 이상 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던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신세계 이마트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신세계 상품권 자체를 이제 안 쓰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크겠죠. 그러니까 일반 원화도 결제 가능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일단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우리 원화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일단은 이거를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물건을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환전을 해야지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원화로 환전을 하는 건데, 아니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기 위해도 우리 원화로 환전을 해가지고 해야 돼요. 뭐 그래서 환차익도 누리기도 하죠. 근데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애초에 원화를 쓰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가끔씩 뭐 삼성 같은 데가 뭐 해체되어야지 나라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되게 무지함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옛날에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인광석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는 섬이었었는데 거기 나라 사람들은 그 인광석을 팔아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됐었는데 나중에 인광석이 다 떨어지니까 그 나라의 화폐가 따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나라의 경쟁력이 확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 수출 품목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이
없는데 우리나라 원화를 사람들이 환전을 할 필요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산의 가치라는 거는 추세를 따라가서 내가 뭐 10%만큼 없어지면 10%만큼 떨어지는 게 아니라 10%가 없어지면은 그냥 급락을 해버려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부동산 폭등, 자산의 폭등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들이 100% 손바뀜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요. 일부만 거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막판에 진짜 이렇게 막 2021년도 같은 때 상승기에는 진짜 전국에 있는 뭐 부동산의 1%도 거래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소수가 거래됐는데 그것들이 폭등을 나타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동산들도 평가액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되게 소수의 그런 거래들이 자산의 폭등과 폭락을 나타내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이거 보여드렸지만 워렌 버핏이 비아디의 주식을 손절하자 주가가 곤두박질 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뭐 이거 이후에도 조금씩 팔고 얼마 전에도 팔기는 했지만 이때 판 게 1%도 안 팔았어요. 20.04%에서 19.92%로 줄였으니까 뭐 1%가 뭡니까? 0.1% 정도 주식을 판 건데 주식이 급락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대주주가 0.1%의 지분만 팔아도 이렇게 주식이 이때 뭐 7, 8%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를 외국 사람들이 살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원화가 우리나라 경제력이 한 절반으로 떨어진다. 원화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원화 가치가 거의 한 100분의 1로 떨어지거나 정말 가치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마트 사례를 들었을 때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상품권으로 바꾸지 마시고 원화로도 쓰세요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위안화라든가 아니면 달러화를 쓰는 그냥 나라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뭐 아프리카 되게 못 사는 나라나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자국 화폐의 가치가 곤두박질 쳐서 가치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그냥 달러를 씁니다. 자국 돈을 가지고 있어 봤자 휴지 조각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때 환전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제 원화 더 이상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원화를 던지려고 하잖아요. 환전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은 몰릴수록 짧은 시간에 몰릴수록 그 가치는 더욱더 급락합니다. 제가 좀 전에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0.1%를 팔았는데도 7, 8%가 급락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큰 기관이고 그럴수록 분할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자, 워렌 버핏이 만약에 자기 지분의 10%를 한꺼번에 팔았다. 그러면 애초에 그 10%의 물량을 받아줄 시장 자체가 없습니다. 네. 10%까지는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받아줄 주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날의 폭락은 7, 80% 폭락이 아니고요. 진짜 50%, 60% 폭락을 할 수도 있어요. 10%를 팔았음에도. 전체를 다 판다 그러면 진짜로 그거는 받아줄 시장 자체도 없고 급락도 99%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거를 알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도대체 폐지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폐지를 해야 되냐? 여러분이라면 국민연금 폐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일단 국민연금이라는 게 어떤 기관인지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현재 전체 자산에서 국내 주식도 있고 해외 주식도 있고 국내 채권, 해외 채권도 있습니다. 제가 잠깐 예전에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미 국민연금도 이런 상황을 알고는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해외 주식보다 컸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해외 주식을 국내 주식보다 2배를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똑똑한 거고 기금이 고갈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으로 이렇게 넘겨놓은 거예요. 이거 작년에 주식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이 이렇게 파는 거에 대해서 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되게 잘한 겁니다. 그리고 국내 채권도 비중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국내 채권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해외 채권보다 국내 채권을 많이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 국내 채권에 굉장한 큰
큰 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주식의 가치가 국내 주식보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는 요게 2022년 11월 말이기 때문에 요때 달러가 굉장히 가치가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를 보면은요, 주요 주주가 삼성 자체의 그런 그 대주주들 빼고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전자 지분의 7.68%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쬐끔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이 삼성 대주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 자체 내에 있는 요 삼성생명보험의 15인 이런 삼성 거기 있는 사람들 말고는 국민연금이 7.68% 대주주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는데, 야, 7.68%가 뭐 이렇게 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일단 다른 데도 보면은, 자, LG 에너지 솔루션, 네, 국민연금공단이 5%를 들고 있고요.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이 6.29%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플의 대주주가 누굽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애플의 가장 큰 대주주 중에 하나가 버크셔 해서웨이, 네, 워렌 버핏이죠. 자,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애플의 비중이 5.65%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전체 주식의 5.65%를 네,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주요 주식들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요 주식의 대부분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이다. 저는 요즘에 그 애플의 가장 큰 악재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워렌 버핏 동께서 이제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워렌 버핏 동이 돌아가시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애플의 가장 큰 악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렌 버핏이 버크셔 회사가 애플 주식의 비중을 줄인다. 그럼 아까 비아디처럼 폭락이 올 겁니다. 엄청난 폭락이 올 거예요. 뭐 잠깐 재미로 그럼 버크셔 회사에는 대주주가 누구냐? 뱅가드입니다. 뱅가드, 블랙록 보면은 1위가 뱅가드 10%나 들고 있죠. 그다음 2위가 블랙록. 근데 3, 4위가 또 뱅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성격들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도 투자 회사고 뭐 뱅가드랑 블랙록도 투자 회사인데 서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어디 한 군데 그냥 정해져 있는 가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 얽히고 얽혀져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주식의 대주주가 그 주식을 팔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셨으면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주식을 잘 모르는 개인이라면 이게 기회다라고 사실 수도 있겠지만 그 주식은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해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냥 대한민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거를 판다. 사실은 주식보다 더 큰 문제는 채권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여러 가지 사업들, 뭐 주택금융공사라든가 뭐 LH라든가 이런 데서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민간기관들이 다 사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국민연금이 그거를 다 사주는 겁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식이 무너지는 거 이상으로 이제 채권 우리나라 채권을 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폐지를 하려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현금을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뭐 국가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몰래 조금씩 팔면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팔 겁니까? 공표를 해야겠죠. 이제부터 팔겠다.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날부터 채권이고 주식이고 모두 제발 좀 팔아달라. 이거보다 10%덜 받아도 된다. 나 20%덜 받아도 된다. 30%덜 받아도 된다. 네. 일단 외국계도 팔 거고요. 자, 급락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산의 급락이라는 거는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을 때입니다. 자, 자산의 폭등도 마찬가지예요.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많을 때 자산이 폭등을 하는 겁니다. 주식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수급 얘기를 많이 해요. 일반 개미들은 사실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뭐 작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몇억 원만 투자하더라도 이때 팔고 싶다고 해서 다 팔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때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가격에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국민연금이 폐지돼서 모든 자산을 현금화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도 국민연금이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뭐 여기 차트에는 지금 부동산이 안 나와 있지만 여기 보면은 대체 투자에서 부동산이 있어요. 자, 부동산이 있고 그리고 대체 투자로 인프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모 투자 막 이런 것도 있고 이 아무튼 이 국민연금에 돈이 안 들어간 곳이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래도 46.7조 원이면은 부동산 투자를 별로 안 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자산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얽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아무튼 국민연금이 폐지돼서 모든 자산을 현금화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합니다. 자, 그럼 모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면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를 달러로 빨리 바꾸고 싶을 거 아니에요. IMF 때랑 마찬가지죠. 달러로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는 건데 이제 원화가 급락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가장 큰 채권 큰 손인 국민연금이 채권을 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이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제 지옥문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회사들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망할 거고요. 왜냐하면 채권들을 다 팔아버리니까. 자, 국내 채권을 들고 있는 거에서 국채, 특수채, 회사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국채,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농협중앙회 이런 거 이렇게 막 있어요. 우리나라 되게 주요 산업들이 많이 있죠. 일단은 국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돈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막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국채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 자체도 우리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뭐 아무튼 이거는 자세하게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 기니까 어쨌든 간에 그냥 모든 거에 다 떨어진다. 자, 그럼 해답은 무엇이냐? 그럼 해답은 출산율을 높이는 게 유일한 해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10년 전이나 막 몇 년 전쯤부터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출산율을 계속 높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거 자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만 하고 실제적인 힘은 전혀 안 쓰고 오히려 더 출산율이 낮춰지는 데 기여를 한 것 같기는 한데 해답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도 되게 잘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막 6, 7%의 수익률을 낸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저 정도 금액의 그 기금을 운영하면서 정말 미친 수익률인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사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체계에 다른 나라들보다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출산율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거나 그러니까 원화를 쓰는 사람 자체가 없어지는데 이걸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인간이란 해답이 없으면 싸움은 더 커지고 서로 탓은 강해져요. 뭐 예를 들어 가정이 해체되는 가장 큰 원인은 돈이잖아. 돈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부부가 또 헤어지고 이혼하고 하는 경우에. 근데 사실 그러면은 돈이 많아지면은 뭐 가정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네. 가정에 돈이 많으면은 이혼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돈이 많아지면 되잖아요. 근데 돈이 많아지는 건 되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소득이 많아지는 거는. 그러면은 돈이 없으면은 해답은 돈이 많아지는 건데 그냥 싸움은 되게 많이 하고 서로 탓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국민연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폐지하자 어떻게 하자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총대 메고 국민연금을 폐지하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폐지를 못 할 거예요. 아, 이거 폐지하면 나라가 그냥 망하는 거구나.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 망했어요라고 광고를 하는 꼴이고 그러면은 내 돈을 들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돈 자체가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러면은 뭐 달러를 많이 들고 있거나 부동산 좋은 자리에 부동산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다시 한번, 그거 국민연금이 해도 뭐 가지고 있는 거 우리나라 전체 자산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재정 건전성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지금 부동산 폭락을 보면은요, 지금 거래 자체가 거의 실종되었기 때문에 서울에 예를 들어 뭐 전체 거래에서 부동산에서 거래가 1%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1%가 뭐예요? 뭐 한 0.1% 일어났을까? 네, 그 정도 해가지고도 이렇게 그냥
자산 가치 자체가 폭락이 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심리가 엄청나게 얼어붙고 부동산을 사람들이 다 안 살려고 그래요. 근데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 채권을 모두 다 현금화해서 던진다? 네. 그거 자체를 받아주려는 사람 자체가 없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근데 국민연금을 폐지를 하자 막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있는,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사람들과 자식이 없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다시 또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만약 국민연금 폐지가 됐어요. 그럼 자식이 그래도 좀 부양을 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물론 옛날보다 어려울 겁니다. 옛날에는 뭐 두세 명, 세네 명씩 이렇게 형제들이 부모를 부양을 했지만 혼자서 막 결혼 안 한 고모도 챙겨야지, 삼촌도 챙겨야지 하면은 사실 이 자식한테도 되게 못할 일이죠. 근데 뭐 자식이 아예 없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아예 부양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라에다가 내가 지금까지 세금도 내고 뭐 했는데 이거 뭘 어떻게 나라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국민연금이 폐지가 되면은 사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국민연금이 지속돼도 문제겠죠. 어 이제 자녀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자식을 이렇게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지금 이 한 사람이 부양해야 될 사람이 나랑 뭐 내 와이프 이렇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집 사람들도, 그러니까 애 안 낳고 그냥 있던 사람들까지 내 자식이 다 부양을 해야 되네. 국민연금 많이 내면서 국민연금 최대 계속 유지하면은 지금은 소득의 10%를 내고 있지만 20% 두세 배 연금 내야 되는 돈이 많아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그래서 국민연금 못 내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스스로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류는 지금까지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인류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뭐 인류는 지금까지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태어나고 그다음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경제 주체가 바뀌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도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그 사회가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구의 그 변화가 이렇게 급감하고 급증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있으면은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리고 뭐 요즘에도 대학교가 통폐합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입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완만하게 떨어져 있는 거였었는데 앞으로 대학교 입학을 할 사람 자체가 20년 후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지금의 통폐합 정도는 뭐 유도 아니겠죠. 뭐 지금 초등학생이 줄어든 걸 뭐 깜짝 놀라는데 10년 후에 초등학생이 줄어드는 거는 정말 더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폐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것 자체로도 역시 네, 자산 가치 폭락과 원화 급락의 원인이 돼요. 그거를 뛰어넘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뭔가 엄청난 그 산업 발전 같은 게 있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막 석유가 나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좀 쉽진 않죠. 오늘은 국민연금이 폐지되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어쨌든 별로 답이 없습니다. 그냥 답은 지금이라도 출산율을 높이고 아니면은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던가 아니면은 그냥 뭐 앞으로의 갈등과 이제 사회 계층과 사람들의 갈등은 요즘까지 있었던 뭐 예를 들어 뭐 남녀 갈등, 정치 갈등 뭐 이런 거랑은 유도 아닌 갈등들이 엄청나게 생겨날 겁니다. 감사합니다.